자, 이 내용은 물리학 배우는 아이들은 이 내용을 배우고 물리학을 또 배울 거예요. 두 번 겹쳐서 배울 겁니다. 근데 조금 표현법이 다른데 물리학보다는 화학이 원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에서 얘기하는 걸 정확히 기억하시고 물리학은 그냥 어느 정도 패스를 해도 상관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보자. 원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원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원자 안에는? 전자. 원자는 원자핵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혜빈이가 얘기했던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자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중성자요. 여기는 양성자와 우리 중성자 들어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전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 원자핵 요 네 개를 누가 발견했는지 그리고 얘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발견했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자, 전자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전자를 발견했는데, 자, 이때는 진 공간에 높은 전압을 이렇게 걸어줬어요. 그랬더니 마이너스에서 뭔가 튕겨져 나오더라. 그래서 이때 튕겨져 나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음극선이라 불렀어요. 음극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빛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것을 음극선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음극선은 보게 되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를 갖다 놓으니까 뒤에 그림자 생겼지, 그렇지? 그림자가 생기는 것은 빛이 뭐 하기 때 생기는 거니? 직진할 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음극선은 직진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여기다가 여기 구멍 해놓고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놨습니다. 바람개비를 갖다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럼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바람개비를 쳤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어떤 알갱이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여기는 자석을 갖다 주니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전극이나 장을 갖다 주니까 얘가 플러스 극쪽으로 휘어지더라. 그럼 플러스를 휘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전기.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요 세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직진한다. 그리고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 자, 어떤 걸 가지고 직진한다? 그림자 생기면 직진. 그리고 두 번째, 바람개를 돌리면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전기장 또는 자기장 속에서 휘어지게 되면 전하를 띠고 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톰슨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작은 입자의 흐름을 알아내고 이것을 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톰슨은 원자 모형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톰슨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톰슨은 전체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통통통 박혀 있다. 마치 백설기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다. 이게 톰슨의 원자 모형입니다. 그래서 톰슨이 이렇게 원자 모형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원자핵을 발견합니다. 원자핵.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 당시에는요. 여기서 알파 입자라고 얘기하면 얘를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자, 얘 이름 뭘까? 얘 헬륨. 그 다음 뭐라 불러? 헬륨은 이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얘는 헬륨 이온이라 부르지 않죠. 헬륨은 안정하기 때문에 이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얘는 헬륨인데 전자 두 개를 뭐 했다?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그럼 뭐만 남았다? 원자핵. 이게 헬륨 원자핵이에요. 자, 이 당시에는 얘가 헬륨 원자핵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미지수 알파라고 해서 알파 입자라고 했죠. 이 헬륨 원자핵 알파 입자는요 방사성 원소 중에 하나의 방사성 원소. 그래서 얘는 자주 쓰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유전자나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놈을 가지고 알파 입자를 막 쏴줬더니 여기다 부딪히고 막 흩어지더라. 이걸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금박이 있습니다. 금박을 거의 원자 두께로 얇게. 지금 여기는 원자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거의 한 개 있는 경우로 엄청나게 얇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랬지만 여기서 100개가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98개 정도가 거의 다 이쪽으로 전부 다 오더라. 그럼 100개를 샀는데 거의 다 왔다. 그 얘기는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입자를 방해할 공간이 거의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대부분 뭐에 있다?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원자는 대부분 비어있는 공간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방향을 트는 놈이 있다. 방향을 트는 놈. 그럼 방향을 트는 놈은 얘가 플러스를 띄고 있지, 그치?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밀어내는 전기를 띄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얘를 밀어내니까 어떤 전기를 띄고 있어야 된다? 플러스 전기.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있는 요쪽 요거하고 요거가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어떠한 입자이다. 이거 알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요거 갔다가 튕겨져 나왔어요. 이렇게 튕겨져 나왔어. 갔다가 튕겨져 나왔어. 튕겨져 나오기 위해서는 자, 혜빈이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어린 애기랑 만나면 부딪히고 나서 튕겨져 나옵니까? 네. 이상한 아이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갔다가 강호동이랑 부딪혔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 튕겨서 나오겠죠. 그럼 그 얘기는 부딪히기 전에 여기 있는 어떠한 입자가 가서 튕겨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있던 놈의 질량이 매우 뭐하다? 세다. 매우 크다. 매우 큰 놈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질량이 큰 놈이 있구나. 그래서 각각의 점에서 여기 바로 직진하는 거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다. 살짝 휘는 걸 가지고 원자는 플러스를 띄고 있다. 튕겨져 나왔네. 이걸 가지고 얘는 엄청나게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를 누가? 러더퍼드가 발견했다.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고 그리고 얘는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는 거예요. 뭐? 질량이 크다는 게 저기 있는 입자가 전부 다 질량이 큰 거예요. 아니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원자핵을 알아내는 거 원자핵. 네. 즉 톰슨이 전자를 알아냈잖아요. 그렇지? 네. 톰슨이 전자를 알아낸 이후에 그 다음 학자인 러더퍼드가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낸다. 전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자는 질량이 매우 크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원자핵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튕겨져 낼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원자 핵이 전부 질량. 그죠? 원자핵은 엄청나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이 원자핵의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이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모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위치하며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전자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이 원자핵과 전자의 크기는 매우 뭐하다? 크기가 작다.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 어떤 공간이다? 비어있는 공간.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잘 봐주세요. 양성자는요, 골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최초로 양극선을 발견합니다. 양극선. 골트슈타인 양극선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수소 원자핵 양성자를 발견한 것은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 그래서 양극선 실험을 한 것은 골트슈타인, 그리고 양성자를 발견한 것은 러더퍼드. 그래서 이제 체드윅은 베릴륨 원자핵. 자, 베릴륨은 이렇게 돼요. 여기가 4, 8 이렇게 됩니다. 베릴륨 원자번호 4번이죠, 그죠? 그리고 질량수는 이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원자핵의 알파 입자를 충돌시킬 때, 아까 전에 알파 입자가 누구라고 그랬지? 얘 헬륨 원자핵이라고 그랬지? 얘를 충돌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가 방출되는 여기서 뭔가 퉁퉁 튕겨 나가는데 전기를 띠지 않는 놈이 밖으로 튕겨서 나가다. 그래서 이를 뭐라 불렀다? 중성자라고. 그래서 원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 누가 발견했다고요? 전자? 톰슨. 양성자는 러더퍼드. 양극선은 골트슈타인. 중성자는 체드윅. 이렇게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원자는 중심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가 막 섞여 있고요. 그 바깥쪽에는 전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서 여기 있는 요거 양성자와 중성자는 플러스 전기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이렇게 띄고 있다. 전자는 중성자는 전기 띄지 않고요. 근데 봐봐. 전기 크기 어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어때요? 크기가 똑같죠. 주어만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유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원자는 중성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을 한번 보세요. 질량이 이만큼 됐는데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1대1. 근데 전자는 1837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의 질량은 매우 작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서도 원자의 질량을 얘기할 때는 헬륨을 얘기해 줄 때 여기 2, 4 이렇게 썼는데 위에 있는 4가 뭐라 그랬지? 질량수라 불렀죠. 질량수. 아, 옆에 있는 이 질량수는 뭐와 뭐를 더한 거라고? 양성. 양성자와 중성자. 즉 원자의 질량을 얘기해 줄 때는 이 전자의 질량은 우리가 무시해 버린다. 워낙 작으니까. 그래서 혜빈이의 몸무게를 측정할 때 머리카락 하나 빠졌든 머리카락이 하나 더 있든 몸무게는 크게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우 작기 때문에 그냥 버립니다. 자, 그리고 전하량 양성자와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므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와 전자수는 무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번호 18번인 아르곤은 양성자 18개, 전자 18개. 원자번호 20번인 네온은 윤서야. 20번인 칼슘은 양성자. 그 전자도 20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핵의 질량이 전체 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서 원자 번호를 따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는 원자 번호와 양성자 수와 원자의 전자 수는 같다. 이온의 전자 수는 다를 수 있어.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부분 질량수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질량수, 원자의 질량은 원자의 질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 여기 위에 써있는 이 숫자, 이게 질량수를 나타내고 밑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요? 원자 번호 다른 표현으로 양성자수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가 양성자수, 얘는 질량수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동위원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위원소.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거.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H11짜리, H12짜리, H13짜리. 그럼 얘들은 양성자의 개수는 한 개는 똑같겠지. 근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의 개수가 다르다?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 그럼 여기 있는 얘들은 뭐는 똑같습니까? 여기 있는 놈은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화학적 성질. 화학적 성질이 똑같지만 물리적 성질은 질량만 달라요. 그래서 물리 성질이 다른 이런 것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비슷하게 화학적 성질이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었지? 1학년 때 주기율표에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놈들의 집합을 족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 할로젠 원소 이렇게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화학적 성질은 얘는 같습니다. 그리고 족은 비슷합니다. 이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하여 이제 우리 평균 원자량을 해주게 될 건데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탄소 같은 경우는요, 뭐 12하고 13.006인데 얘가 너무 많아요. 98.93%. 얘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12 곱하기 0.9893, 13 곱하기 0.0107 이렇게 해서 지금 12.011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탄소의 평균 원자량은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는 염소죠, 그렇죠? 염소. 염소는 35짜리가 있고 염소는
37짜리가 있어요. 근데 35짜리가 전체 있는 원소 중에 몇 퍼센트? 얘가 4분의 3, 75%. 여기 있는 37짜리는 25% 있어요. 그럼 평균 원자량은 원자량에다가 존재 비율을, 원자량에다 존재 비율을 곱한 것을 합해주는 게 평균 원자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35짜리가 0.75만큼 있고요. 더하기 37짜리가 0.25만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해버리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35.5만큼입니다.